지금 집 사도 되는 거 맞아? 약간 심리가 먼저 좀 더 얼어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많이 올랐다는 기준이 서울에서랑 비교해보면 만족스럽진 않아 하시는 경향이 서울의 상당수의 지역들이 아직까지 전고점 수준에 겨우 도달했거나 못 간 곳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회인 거죠. 왜냐하면 안 튀어 올랐으니까 선호할 만한 상황이 됐고 또 누군가 이거를 관심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가 있을 물건.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좀 지역적으로 좀 거기에 지금 시점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어차피 뭐 조금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망도 있어야 되고, 그런 지역들을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가격대가 조금 내려오면 이제 뭐 15억이 안 되는 한 13억, 12, 3억대 요 아파트들의 가격이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어쨌든 규제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매수 수요들이 약간 심리가 먼저 좀 더 얼어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이라면은 광교에서도 이제 가격이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은 입지 좋은 아파트들, 광교에서도 예를 들자면 그렇고 또 영통이라든가 이런 데 상품성 좋은 괜찮은 아파트들이 뭐 아직 90억대, 11억대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지금 접근하기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접근성이 좋은 그런 물건들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뭐 분당이라든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성남의 뭐 수정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상품성 우수한 물건들도 많이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는 안 비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로 눈이 돌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신도시 중에서 뭐 위례라든가 광명 같은 지역들 좋지 않습니까? 광명은 뭐 신도시는 아니지만 이제 광명 뉴타운이 다 개발되면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많이 지금 맞이하는 상황인데 그런 지역들의 상품성 우수한 물건들이 지금은 이제 관심을 좀 끌 수밖에 없는 입지가 좋은데 준서울로 보이는 곳들, 준강남이라고 하는 곳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먼저 지금 에너지를 서울에 이제 한 10억대에서 조금 15억대 그 사이 아니면 10억 약간 못 미치는 그러한 가격대 움직임과 같이 저는 시장에서 조금 수혜지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0억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10억대 전후로 이제 수혜의 가격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들도 저는 그 정도가 지금 제일 어느 수혜를 볼 지역이라고 보긴 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한 6, 7억대 이런 가격대는요. 7, 8억대는 사실 이번에 신혼부부 그다음에 신생아특례 이런 대출 제한이 걸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영향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마음이 그렇게 견고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집을 사보신 경험이 없고 이번에 규제책 나오면 지금 집 사도 되는 거 맞아? 내가 첫 집 살려고 하다 갑자기 규제가 나오니까 무섭네.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거래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원래 거래가 초기에 거래 신고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들이 보통 그런 지역들이라서 이것이 과연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안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10억대 전후에서 약간 한번 갈아타기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충분히 소득 플러스 이제 대출을 많이 안 쓴 상태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격대가 그 정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경기도도 그렇게 좀 약간 입지가 좋은 용인 같은 경우에도 뭐 괜찮은 교통 여건이 받쳐져 있는 곳에 상품성 좋은 아파트라든가 수지구 이런데 그렇죠. 수지 같은 경우죠. 근데 수지구도 많이 올랐던데. 많이 올랐어요. 수지구도 워낙 사람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이니까. 기존 주택도 많이 올랐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많이 올랐고 올랐습니다. 신축도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어요. 다 많이 올랐던데. 근데 이게 많이 올랐다는 기준이 서울에서랑 비교해 보면 만족스럽진 않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걸 같이 또 받아갈 그 주변부로 퍼져가는 힘이 나오겠죠. 뭐 신봉동이라든가 약간 역세권에서 멀어지는 조금 자리들, 멀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안양도 지금 뭐 계속 뭐 어쨌든 좀 거기도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호재가 있는데 가격이 착한 그런 자리들이 아직도 좀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지금부터 좀 올라갈 수 있는. 차라리 서울에서 내가 막 이런 뭔가 타깃이 되느니 괜찮은 교통 여건이 있는 곳에 내 집을 차라리 편하게 마련하는 게 낫겠다. 뭐 끼고 해서 집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전세 끼고 집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차라리 내 집 사자. 이렇게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 거래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이제 특이한 이제 귀에 들어오는 말 중에 하나가 똑같은 지역인데도 상품성이 상대적으로 뭐 신축이나 이런 것들 조금 떨어지지만 입지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물건이 괜찮은 가격대가 있다라는 거, 네네. 그 얘기가 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지금은 10억 전후의 물건들이 두드러질 수 있지만 그렇죠. 네. 나중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더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다. 당연히 내려가죠. 아. 거기서 내려갈 수밖에 그러면 없죠. 그런 것들 돈이 없으신 분은 미리 지금 준비하는 게 좋지 그럼요. 않나요? 사실 지금은 기회이죠, 사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10억 전후에 갈아타기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6억 전후의 네. 물건들도 좋은 입지를 선택한다면 맞아요.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음.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은 강남의 핵심 지역들은 전고점 대비해서 뭐 20-30% 이상 올라갔는데 서울의 상당수의 지역들이 아직까지 전고점 수준에 겨우 도달했거나 못 네. 간 곳도 꽤 많이 있단 네. 말이에요. 뭐 지금 뭐 노원이나 도봉구 이런 지역들 또 뭐 관악구라든가 아직까지 못 간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우리가 매수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노원 괜찮나요? 어떤가요? 노원구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노원 좋나요? 아니 우선권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네,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네. 내가 자금이 부족한데 나는 9억대 10억대를 못 사는 입장에서 7, 8억대 선택지를 찾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그 지역을 보니까 아파트 단지 대단지 돼 있고 생활의 여건이 좋은데 여기 사면 집값 전혀 안 오르는 건가?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사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거기도 아주 시점으로 빠르게 회복은 하지 네. 않겠지만 조만간 벌써 이미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직 네. 조금 더디긴 해요. 보니까. 더딘 거죠. 예. 속도가 어떤 시간의 시차가 좀 더 날 수밖에 없지만 결국 내가 지금 자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선택해놓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불려가면서 스스로가 불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나서 또 내가 모아진 자금으로 더 좋은 곳에 이동하시는 거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많이 자체가 느끼시죠. 네. 상급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노원구 하면 거기 입지적으로 별로 안 좋은 데 아니야? 뭐 나중에 오른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인가?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약간 내가 남들이 다 올라가는 지역을 찾으려고 하면은 내 그만큼 자금을 더 들여야 되고 또 이미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을 잡아야 되잖아요. 나는 저점에서 사는 건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마포나 성동만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이 결국 거기를 안 선택하고 기다렸던 분들은 마포 성동도 놓쳤고 서대문구도 놓쳤고 동대문도 놓치고. 네, 다 놓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우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선택지를 볼 때 내가 지금 접근하는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착하다. 그건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네. 기회인 거죠. 왜냐하면 안 튀어 올랐으니까. 그리고 사실 노원구를 되게 이제 지금 현재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고 회복이 더디니까 안 올랐다라고 인식하시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시는데 사실 노원구를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이 아파트 몇 개 갖고 있어요. 한 2017년도 이렇게 매수하신 15년, 16년, 17년도 매수하신 물건을 쭉 보면은 노원이 상승률이 제일 높아요. 2020년도에 제일 세게 올랐잖아요. 제일 예. 커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는 관심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가격 빠졌다고 해도 거기가 제일 차익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사고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자꾸 시장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안 되는 동네야라고 인식하는데 뭐 지금 사실 서대문구나 동작구도 다들 거기는 좀 별로겠죠 막 이렇게 물어보셨던 게 불과 몇 달 전이거든요. 나는 어딜 가고 싶은데 그래 선택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하시라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기회의 타이밍이 다 오게 돼 있는데 네.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시면 좀 더 좋은 걸 하면 좋지만 없으면 저는 선택하시는 거 공감합니다. 네,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그러니까는 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상담하신 분 중에서 자기는 광진구를 꼭 가야 되겠다. 네. 그런 근데 분들 있죠. 돈이 네. 얼마 있어? 1억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그때 우리 같이 사무실에 있을 때였으니까 1억이면은 광진구에 뭐 갈 수 있는 데도 있을 수는 있었겠는데 거의 어렵죠. 네, 조그만 어렵죠. 소형주택들 근데 아니면. 이제 무조건 가야 되겠대. 그다음에 전세라도 가야 되겠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급지를 낮추고 이제 더 좋은 데를 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노원구를 얘기를 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선택이고 노원구를 가는 것도 선택이고 상급지를 가는 것도 선택인데 내가 강남을 배합하는데 강남에 못 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보다 그 다음 단계를 내 여건에 맞게 갈 수 그렇죠. 있는 네. 디딤판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면서 열심히 소득
늘리면서 그런 거 결합해서 레버리지 활용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하는 게 노원구 진짜 많이 오르거든요. 진짜 많이 올랐었죠. 2010년도도 많이 올랐어요, 정말. 네. 예, 그때도 엄청 올랐었고 2021년인가 20년도에 그때도 2020년도부터 21년까지도 또 많이 올랐어요. 그때가 서울에서 상승률 1위가 노원구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는 기회가 온다고 근데 보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그 말씀인 건데 과거에부터 보니까 뭐 구로랑 뭐 이런 데 아파트들이 네. 있었는데 노원 아파트가 제일 차익이 큰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봐도 떨어졌는데도. 그러니까 엄청 오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노원구는 나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호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호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가 가져갈 물건의 가치를 볼 때 그냥 안정적인 입지의 가치가 워낙 높은 지역은 당연히 그걸로 가는 것이지만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눌려 있는데 좋은 호재가 있거나 좋은 개발 이슈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어떤 상황들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의 에너지가 좀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우리가 눈여겨보셔도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서울에도 많이 있고 경기도에도 지금 교통 효제들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어디가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세요?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 곳들. 네. 그러니까 뭐 할 거다는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아주 큰 사업, 예를 들어서 GTX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건 무조건 A, B, C는 무조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나 뭐 우리가 많이 아는 월판선이라든가 좀 좋은 교통 호재들이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곳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가격이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은 곳은 그렇죠.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근데 아무데나 뭐 저기 연천에 초가상간집을 뭐 보면 됩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럼- 결국 뭐 내가 네. 선호할 만한 상황이 됐고 또 누군가 이거를 관심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가 있을 물건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신안산선이라든가 요 좋은 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신분당선 연장이라든가 등등등 이제 네. 우리가 짚어볼 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확실한 호재들 이런 것들은 잘 좀 체크해 보시면은 기회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지역 중에서 이미 좀 오르고는 있지만은 뭐 광명도 괜찮고 뭐 영통도 이제 타이밍이 되었다. 사실 영통 쪽에서도 메탄동 쪽이나 이런 데는 구축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맞아요. 영통에 조금 이제 전통적인 구축들이 있는 데는 아직 좀 잠잠한데 네. 거기도 올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도 안 올라간 건 아닌데 이제 네. 강하게 막 더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 수원도 굉장히 공급이 계속 좀 있었고 수원 자체 공급도 있고 또 아래에 있는 동탄이라든가 오산 쪽에 공급이 또 워낙 있었으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부터 계속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수요가 많고 인구가 탄탄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 우리가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관심을 가져라. 가격도 무겁지 않잖아요, 사실. 예, 무겁지 네, 네. 않죠. 예, 좋습니다.